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 딱 맞게 골라드리는 경향시소, 시사소믈리에 임지선입니다. 오늘은 산업부 이재덕 기자 나오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향신문에서 인공지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덕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챗 GPT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요즘 이 챗 GPT가 엄청난 인기죠. 네. 일단 이 챗 GPT가 뭔가요? 누가 개발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인 오픈 AI라는 곳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투자하는 그런 일을 했던 샘 알트먼이라는 젊은 대표, 30대 대표가요. 아, 젊네요. 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또 나옵니다. 또 일론 나옵니까? 머스크하고 2015년에 설립한 민간 연구소입니다. 여기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연구를 해요. 그 중에서도 특화된 분야가 인간의 언어, 사람의 말. 자연어라고 하는데요. 이 자연어를 하는 인공지능 개발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언어 모델이라고도 해요. 이런 모델을요. 오픈 AI의 언어 모델의 이름이 GPT입니다. GPT, 영어 약자인 것 같은데 뜻이 뭔가요? Generate Pre-trained Transformer. 그래서 GPT인데요. 생성되고 미리 학습되고 T는 뭔가요? 구글에서 번역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게 기존의 프리트레이닝된 데이터들, 문장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질 좋은 번역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좀 변형한다 이런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기반으로 생성을 하는 AI다. 그래서 제너레이트가 앞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GPT. 근데 지금 세 번째 모델인 이 GPT-3까지 나왔어요. 지금 인기 있는 게 이제 세 번째 모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GPT-4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챗 GPT를 먼저 만든 거예요. 그래서 GPT 3.5 버전으로 만든 게 바로 챗 GPT입니다. 그래서 3.5 버전을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챗본용으로 만든 서비스가 바로 챗 GPT예요. 언제 나왔나요, 이게? 11월 말에 출시됐거든요. 꽤 됐네요. 네, 근데 두 달 만에 월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진짜 빠른 속도 아닌가 이게? 엄청 빠른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서비스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없어. 이렇게 빨리 사용자를 모집한 적이 없나요? 뭐 예를 뭐가 있을까요? 트위터? 네, 트위터. 트위터가 2006년에 시작해가지고요. 4년 만에 2010년에 4년이나 걸렸어요. 네, 1억 명이 됐어요. 그럼 인스타는요? 인스타가 1억 명 되는데 3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틱톡 아시죠? 인스타보다 더 핫한 틱톡. 그 틱톡도 9개월 걸렸어요. 이 기록들 다 갈아치운 게 바로 챗 GPT입니다. 엄청난 인기인데요. 그럼 이게 지금은 유료로 사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인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억 명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당연히 시스템에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월 $20를 내고 쓰는 유료 버전 챗 GPT 플러스가 최근에 나왔어요. 일단 원래는 무료였었는데 네, 너무 맞습니다. 몰리니까 이제 좀 돈 내고 써라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도 사실 무료예요. 그런데 네. 지금 무료 버전으로 쓰게 되면 서비스가 몰리는 그런 시간에는 얘가 잘 안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답변 생성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 챗GPT 플러스 유료 버전을 쓰게 되면 뭐 피크 타임에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질문 시간이나 그 내용이나 뭐 질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풍부하고 방대하고 빠르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좀 똑똑하다고들 다들 사람들 반응 막 놀랐고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해라고 놀라운데 몇 가지 좀 예시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 미국의 의사 면허 시험 기출 문제 305개를 일단 풀어보게 했어요. 이 챗 GPT한테. 그랬더니만 50% 이상을 맞춰서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합격하긴 한 건가요? 실제로 이 시험을 치른 건 아니고요. 이 시험에 그 기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본 거죠. 수험생들이 기출 문제 풀어보는 것처럼. 네. 그랬더니 점수가 꽤 나왔다는 얘기고요. 로스쿨 시험도 한번 풀어보게 했는데 미국의 로스쿨이요? 네. 객관식 뭐 95개, 에세이 12개 문장이었거든요. 에세이까지 뭐 순식간에 써가지고 점수가 C+. 그 정도로 다행이네요. A가 안 나와서. 네.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겨우 통과할 수 있었는데 뭐 앞으로 이 정도 발전 속도면은 언젠가는 A를 금방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음 버전에서는 막 A+ 맞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뭐 탁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를 기반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 시험들 이런 거에서는 그 능력을 굉장히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공지능의 크기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크기가 있나요? 네, 그 두뇌도요. 고등동물일수록 머리 잘 들어가는 고등동물일수록 두뇌가 크지 않습니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의 매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매개 변수라는 건 인공지능이 어떤 계산을 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변수들이에요. 고려하는 변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세상을 정확하게 그리고 해석할 수 있고
추론 능력도 높아지게 되거든요. 생각하는 힘이 더 크다, 많다, 네, 깊다. 뭐 이런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네. 추론하는 능력이라든지 이해하는 능력이라든지 뭔가 문장을 생성하는 이런 능력들이 확실하게 높아집니다. 그 해석하는, 개선하는 능력 자체가 더 정확해진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인공지능의 매개 변수가 크면 클수록 더 인공지능의 능력도 커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지난 2020년에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GPT-3의 매개 변수가 1750억 개거든요, 원래. 근데 이걸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잘게 쪼개봅니다. 매개 변수를 27억 개짜리 한번 만들어 보고요. 또 67억 개, 그리고 130억 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둬서. 경량화된 모델들을 놓고 이 실제 GPT 완전체 버전, GPT-3 완전체 버전을 놓고 같이 비교를 해봅니다. 누가 더 잘하나. 네. 그래서 미국 역사, 수학, 법, 뭐 경제학, 의학 이런 것들 한 57개 분야의 14,000개 문제 정도를 내봤어요. 네. 그랬더니 경량화된 모델, 매개 변수가 적은 작은 모델에선 애들? 100점 만점에 24점, 26점, 25점 이 정도 수준을 낙제네요. 기록을 했죠. 데이터 양은 똑같은데 어. 다 똑같은 데이터 양을 학습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 GPT-3 완전체 모델은 1750억 개짜리 GPT-3는 점수가 49점으로 높아졌답니다. 학습한 데이터는 확실히 차이가 똑같은데 나네요. 점수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추론 능력,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올해 상반기에 오픈 AI가 GPT-4를 내놓습니다. 아직 시점은 정확한 건 알려지지 상반기로 않았나요? 지금 추정이 상반기.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능력이 어마어마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GPT-3가 1750억 개의 매개 변수가 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GPT-4는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수조에서 조 100조개에 단위요? 달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울트라 슈퍼 파워네요. 차원이 뭐 지금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이 GPT가, 그러니까 챗 GPT가 앞으로 구글 검색 대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네이버를 많이 쓰지만 이런 구글 검색을 대체할 거다. 그래서 뭐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 자기네 그 검색 엔진 빙에다 이걸 탑재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검색 엔진이 대체될까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인공지능은 그 검색을 대체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워낙 뭐 방대한 자료를 학습을 하다 보니까요. 일반 검색으로 알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다양한 정보를 금방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링하는 시대 이제 끝났다. 이제는 챗 GPT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기업들은 뭐 당연히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에다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챗 GPT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서 만든 챗봇을 자사의 검색 엔진인 빙에다가 탑재를 하고 공개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색의 제왕 구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구글도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구글이야말로 원래 이 언어 모델 쪽에는 굉장히 탁월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람다라든지 팜이라든지 이런 GPT와 비슷한 언어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공지능 챗봇인 바드를 그 새로운 그 구글 검색 엔진에 탑재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또 공개를 했고요. 지금은 일반 대중들은 쓰실 수가 없으세요. 아직은 쓸 수 없나요? 네, 그런데 앞으로 수주 안에 이 그 구글의 새로운 검색 엔진이라든지 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주라면 거의 몇 달 이내에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지금 뭐 보도자료상으로는 수주 안에 수주 안에. 서비스들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인공지능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그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팍 와닿았던 게 2015년인가요? 그 알파고, 바둑두는 네. 알파고였었는데 4대1로 이겼죠. 그쵸. 78수. 하나라도 이긴 게 어딘가 싶은데 이 챗 GPT에는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걸까요? 근데 사실 뭐 복잡하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그건 뭐 인간만의 능력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70년 전에 앨런 튜닝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기계가 지능이 있는 걸로 인정을 하자. 이래서 그걸 기반으로 튜링 테스트를 또 튜링 만들지 테스트. 않습니까? 네. 튜링 테스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걸 테스트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람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유사하게. 대화를 할 수 있냐, 대화를 할 수 있으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걸로 통과했다. 보죠. 사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약점들이 많아서요. 이미 뭐 예전에 몇 년 전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그런 있었어요? 인공지능 그런 애가? 챗봇도 있었습니다. 걔는 왜 인기가 없고 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앨런 구스트만이라는 이름의 AI였는데요. 러시아에서 개발한 AI예요. 근데 얘가 10살입니다. 인지 능력이 10살이다라고요?
아니요. 애초에 설정을 이 인공지능은 10살 소년이다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10살의 지능까지만 갖고 네, 맞습니다.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언어 능력이 조금 약간 어색하고 그렇죠. 좀 제대로 구사를 아이들 못하는 것 말투고 같은데 이런 네, 그렇죠.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인정을 통과가 된 겁니다. 네. 그래 이 정도면 대단하다 뭐 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 10살이면 이 정도 얘기하겠지. 뭐 이거 모르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사실 그래서 그 튜링 테스트는 약점이 많은 테스트고 지금의 인공지능을 테스트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챗 GPT 정도면 뭐 사실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거나 다름없다. 조금 오픈 AI가 이 GPT 언어 모델을 조금 손보면 뭐 충분히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아직은 얘기들을 통과한 게 아닌가요, 그러면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인공지능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네, 튜링 테스트는 지금의 인공지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다. 한계가 너무 많다. 이미 그래서 저기 폐기 처분된 이런 수준의 네, 테스트고요. 이미 이 검사지를 뛰어넘은 네, 아이다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챗 GPT가 이렇게 인간과 유사하게 말을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란 측면이 그렇죠.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안다는 건 인류가 기록한 그 방대한 역사의 그 기록들, 그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인류의 정보들을 인공지능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쉽게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예전에 그 2016년이었죠. 바둑만두는 알파고와 달랐던 거는 알파고는 하나의 일만 할 수 있는 바둑만 돌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이거는 언어를 기반으로 거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이런 언어 모델들은 검색, 방금 말씀드렸던 또 장문, 번역, 그리고 코딩 이렇게 언어를 이용하는 웬만한 일들은 다 할 수 있고요. 뭐 기자일까지. 네. 그런가요? 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미지나 지금은 언어지만 이미지나 동영상 학습, 뭐 생성 능력까지 겹쳐지게 되면 이제 거의 뭐 범용 인공지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공지능은 이 챗 GPT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얘가 학습해갖고 아웃풋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지,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도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잖아요. 그럼 인공지능도 이미지를 보고 영상을 보고 그걸 생각할 수 있나요? 혹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세요? 네, 게임 알죠. 네, 그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아이들이 있는 집안이면 다 해보는, 저도 한번 많이 하는데요. 유저가 그 사이버 공간에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자원 캐고, 건물도 짓고, 뭐, 아이템도 만들고 이러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픈 AI가요, 작년 6월에 이 마인크래프트 리플레이 동영상을 가지고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리플레이 동영상, 그리고 그걸 보고 네, 조작 따라해봐라 네, 이건가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언어를 학습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동영상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만 얘가 그 마인크래프트의 가장 만들기 어려운 아이템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 곡괭이에요. 곡괭이요? 네. 아마 이게 마인크래프트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얼마나 정말 나오기 정말 어려운 어려운 것인지. 네. 근데 얘가 이 영상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애네요. 네. 영상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학습하는 법을 배우고 실제로 미션까지 수행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직 범용 인공지능까지 가기는 멀지만 길이 아직 굉장히 멀지만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하고 또 생성까지 하고 미션까지 수행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 왜 인공지능 학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특이점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 순간을 특이점이라고 부르고 그 순간이 언제 온다 뭐 예측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은데 이 챗 GPT는 그럼 이 특이점을 가까운 건가요? 특이점에 넘은 건가요? 어떻게들 다들 보시나요? 방금 말씀하신 그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죠. 그 구글에서 근무했던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 같은 경우는요. 인공지능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그려요. 그러면서 이 특이점,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지능이 전 인류의 지능을 합친 수준보다 높은 그런 초지능의 순간이 오는 건 2045년 전후가 될 거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12년 남은 거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특이점주의자, 싱귤레리티주의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일부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매개 변수 크기, 인공지능의 매개 변수 크기가 GPT-4가 수조 개 정도 이를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시냅스 수준인 수백조 개가 돼버리면 정말 특이점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이제
이제 이거는 이제 일부 굉장히 미래를 밝게 그린다거나 낙관주의자들의 그런 사람들의 얘기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논쟁들을 합니다. 일단 특이점이 옳지 여부도 논쟁적이고요. 그렇죠. 특이점의 정의 자체도 굉장히 다 달라요. 학자들마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특이점에 준하는 능력을 인공지능이 가지려면 그 인공지능의 가장 획기적인 발전 중에 하나를 딥러닝이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이런 딥러닝 같은 획기적인 발전이 앞으로는 몇 번은 더 이어져야 된다. 아직 갈 길이 예. 멀다. 아직 뭐 어떤 분은 인공지능의 특이점의 인공지능이 100 수준이라면 이제 겨우 20, 그것도 좋게 봐서 20 수준, 20점 수준이다. 앞으로 뭐 딥러닝 같은 게 여러 번 나와야지 100점에 겨우 갈까 말까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AI도 보면 우리가 그 기존에 있는 내용을 얘는 학습을 한 거잖아요. 네. 얘가 자체로 아직까지는 창조해내거나 그러진 못하는데 그 예전에 구글 검색 엔진에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자, CEO를 검색해줘. 물론 걔한테 말하진 않았겠지만 CEO를 검색하면 이 나오는 이미지가 그 백인, 남성인 50대 이런 막 흔히 이 사회적인 편견이 들어간 시선을 그대로 내보내 아웃풋을 산출했었는데 이 챗 GPT나 뭐 인공지능도 그런 사회적인 편견을 답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합니다. 네, 인공지능이 학습한 이 학습 데이터라는 게 사실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쵸. 인간 세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불완전한 정보를 습득해가지고 얘가 내보내는 거거든요.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성할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다들 말씀하시는 게 인공지능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걸 기본 전제로 깔지 않지 않나요? 자꾸 얘가 하는 말은 다 맞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구글의 검색 엔진에 탑재된 그 인공지능 챗봇 바드가 바드가? 첫 시연회에서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실수를 했나요?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이 발견한 사실들을 알려줘라고 했더니 걔가 뭘 발견했는지 물어봤는데 잘못 대답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얘 대항마인 그 빙 같은 경우 네. 빙도 또 실수를 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을 알려줘라고 했더니만 잘못된 수치를 알려준 거예요. 네. 와, 이걸 투자자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면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냥 손해가 막심하겠죠. 이런 사실들이 이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당장 이런 관심도 부담스럽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틀릴 수도 있다. 아, 틀리는 게 당연하구나.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종, 성별, 장애 이런 사회적 편견, 혐오가 들어간 데이터들을 학습할 수밖에 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점을 인지하고 인간들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인공지능의 오류를 개선해 나갈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네, 그쵸. 그래야지 앞으로 인공지능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오픈 AI를 공동 설립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네. 경우도요, 굉장히 비관주의자예요. 자기가 투자해놓고 비관주의자로 맞습니다. 바뀌었나요? 인공지능을 투자를 했지만 사실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투자를 했대요? 인공지능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여기에 사람이 어떻게 개입하고 규제하는 데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이제 말이네요. 오픈AI에 투자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AI는 안전 기준이 있는 자동차나 비행기 그리고 의약품보다 더 사회에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규제가 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늦출 수는 있지만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규제 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을 또 최근에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기술이 발전되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고 뭐 막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요. 똑똑하게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게 당장 일단 우리 현실적인 얘기로 돌아가 보면 챗 GPT를 활용해서 뭐 국내 어디 국제학교에서 영어 에세이를 썼는데 빵점 처리했다는 얘기도 있고 당장 이제 국내 대학들도 이 신학기에 개학하면 리포트 써내야 될 텐데 그런 어떻게 좀 뭐 규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얘기가 있지 않나요? 네, 일단 많은 대학들에서 부정행위 방지 대책, 네. 챗 GPT로 뭐 이런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그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이미 세우고 있고요. 네. 서울대도 대표적이죠. 그런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근데 또 일부 교수님들은요, 이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중요하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챗 GPT를 활용해서 시험을 치르게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분도 계세요. 일종의 약간 오픈북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한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이냐도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예. 같은 질문이라도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는가, 어떻게 물어보는가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다르게 답을 합니다. 챗 GPT가 다르게 대답하나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능력도 반드시 사람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 덕목이다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오픈북처럼 하시려는 분도 계시지요. 사실 오픈 AI에서도요, 이 챗GPT로 만든 그 생성한 논문이나 글들을 잡아내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이미 나오기도 했고요. 우리가 만든 건데 그거를 잡아내는 것도 본인들이 또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발전할 거냐면 앞으로 점점 인공지능의 챗GPT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못 잡아낼 거예요. 챗GPT로 문장을 생성했는지를 알아내는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 챗GPT가 더 고도화된 그 멘트를 내보낼 수 있도록 챗GPT는 더 똑똑해지는 거죠. 학습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더 못 잡아내겠죠. 이 챗바퀴인데요? 네. 결국은 뭐 정말 그 일부 교수님들 지적처럼 이 챗GPT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더 신경 쓰는 게 맞는 방향 아닐까 싶습니다. 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보셨었나요? 네, 봤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제 그 김태일이가 연기한 고혜신이라는 고혜신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그 시장에 나와서 그 철도가 막 들어오게 되면서 기차가 들어오게 되면서 뭐 저기 어디 저작거리에 사는 인력 거꾼이 자기 일자리 잃게 됐다. 이제 먹고 살 게 없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돌이켜봐도 지금 시각에 봐도 기차가 찾아오고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건데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찾아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거 아닌 건가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공지능학자의 리카이프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그 자체로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 될 것이다. 어려운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가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미래가 달라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인공지능은 위협적으로 바뀔 거라, 인류를 위협할 거라는 거고요. 사람들이 잘 개입하면 그만큼 인공지능이 잘 교정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생각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또 계속 가져가야 될 물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데 좀 피할 수 없는 기술인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한 번 더 다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소믈리의 임지선이었습니다. 이제 기사도 그럼 챗 GPT가 써주는 거야? 어떻게? 더 빡세져야 될 것 같아요. 쟤랑도 알았어. 싸워야 되는 거야? 싸울 게 너무 많아. 큰일 났네. 챗GPT 겁나 빨리 써.